귀여운 욕쟁아. 에이, 어디서 약을 팔어? 어디서 약을 파냐고. 형이 네 영상 보고 빵 터졌잖아. 사실상 이미 우리 욕쟁이 미천이 다 드러난 상황이야. 그래서 이런 거 찍을 의욕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찍는다. 아씨,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이게 무슨 짓인지. 구독자 여러분, 다음부터는 김어중이나 유사시민급 아니면 저한테 반박하라고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한번 하고 나니까 피해가 막심무스해. 오늘은 서론 없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 먼저 첫 번째, 일본의 취약점. 우리 욕쟁이가 영상에서 뭐라 그랬지? 내가 욕쟁이가 한 말을 그대로 한번 다시 읽어줄게. 잘 들어봐. 왜 스시마에 한국 언론들이 주목했냐 하면 거기가 일본의 취약점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거든.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대마도가 일본의 취약점이라는 뜻 아닌가? 예를 들면 우리 욕쟁이도 욕쟁이 몸뚱아리 본체가 있고 거기서 아킬레스건이나 낭심 같은 어떤 취약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취약한 부분이 어떤 상대에 의해서 타격을 당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욕쟁이 본체가 쓰러지겠지. 우리 욕쟁이는 취약한 발목 하나쯤 날아가도 본체만 멀쩡하면 괜찮아요? 자, 생각해봐. 대마도도 엄연히 일본이야. 그것도 욕쟁이는 대마도가 그냥 일본도 아니고 일본의 취약점이라고 말했네. 그래놓고 뭐? 이제 와서 본인은 일본 얘기는 한 적이 없고 오직 대마도 얘기만 한 거라고? 아니 욕쟁아, 반일 불매운동 왜 해? 이 운동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야? 일본 관광업에서 고작 0.05% 차지하는 대마도 깡시골섬 하나 망하게 하려고 이 짓 하는 거였어? 본질을 봐야지. 일본 본체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운동이 반일 불매운동의 본질 아니야? 그래놓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게 스스로 찔렸는지 언뜻 말을 주고받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둘러대네. 아, 일본의 취약점이라는 말은 그 뜻이 아니라 불매운동을 할 때 대마도가 취약한 지역이라는 뜻이었어.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존나 어버버하면서 미쳤나봐. 아니 남자 새끼가 왜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대마도가 일본의 취약점이라고 외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난 일본 본체 얘기한 적은 없어. 그러더니 이제는 급기야 자기 입으로 이런 말도 해. 반일 불매운동 백날 해봤자 나가사키 현도 멀쩡하고 일본 본체도 멀쩡할 거래. 아니 여보세요. 그래 맞아. 반일 불매운동은 일본 본체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해. 아주 잘 알고 있네. 지금 욕쟁이 입에서 나온 그 말 있지? 그래, 그게 바로 형이 첫 영상에서 주장했던 본질이자 주제야. 넌 지금 내가 대중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네 입으로 스스로 내뱉은 거야. 이건 뭐 윤서인의 분신체냐? 대마도는 내가 진짜 전달하고 싶은 본질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했던 하나의 예시였어. 사실상 논쟁은 여기서 끝났어. 예시 하나 붙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바빠 죽겠는데. 근데 우리 욕쟁이 그렇게 반일 불매운동 폄하하다가 그 동네에서 점점 친일극우 소리 들을까봐 걱정이네. 거기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알겠지?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예비. 다음 두 번째, 망하다의 정의. 욕쟁아, 망하는 게 뭐야?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이 망했다 혹은 망할 거라고 말을 하려면 당연히 그 지역의 민간 경제가 붕괴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어려움을 지자체 관청이나 중앙정부가 도울 여력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거 아니야? 중앙정부나 국가 경제가 탄탄하고 해당 지역의 관청 예산도 빵빵한데 그 지역이 완전히 망해버린 사례가 어딨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이 전염병으로 망했다는 소리가 들려봐. 이건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주민은 물론 관청과 해당 국가조차 그 지역을 어쩔 도리가 없을 정도로 망해버린 상황까지 갔다고 인식되는 게 일반적이야. 애초에 내 주장은 한국의 반일 불매운동은 별로 무의미하다. 대마도 역시 큰 위기는 없을 거고 현지 주민들의 삶도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위기는 주로 대마도에서 관광업을 하는 한국인들에게 닥칠 것이다. 지금의 한국의 대마도 멸망 뉴스들은 확대 과장된 것이다. 이게 내 주장이었어. 근데 너는 내 주장 하나 반박하자고 예산은 소득이 아니다. 관청과 주민은 별개다. 이딴 소리 해가면서 일본 전체도 멀쩡하고 나가사키 현도 멀쩡하고 대마도 관청도 정부 예산으로 멀쩡하고 오직 대마도에 사는 주민들 중에서 관광업 종사자들의 소득만 줄어들 거라고 계속 범위를 좁혀나가고 있어. 야, 이게 망한 거야? 이게 망한 거냐고. 너 첫 영상에서 뭐라 그랬어? 전체의 99%를 차지하는 한국 관광객이 스시마 섬에 안 가면 어떻게 된다? 섬이 망한다. 쾅.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쾅. 존나 효과음에다가 왜곡 거짓말까지 섞어서 패기 있게 마치 다 망해버릴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어? 아니 이런 얘기를 듣고 누가 일본도 멀쩡하고 나가사키 현도 멀쩡하고 대마도 관청도 멀쩡한데 오직 관광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소득만 좀 줄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겠어.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대마도의 관광업은 물론 주민들도 망하고 관청도 망하고 나아가서는 일본에도 엄청난 타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 이래놓고 어디서 발을 빼? 일본에서 소외된 작은 섬에 그것도 관광업 종사자 수입 줄어드는 거 정도 가지고 한 섬을 망했다고 말하는 건 전형적인 확대 왜곡 과장 보도야. 그리고 뭐? 예산이 소득이 아니라고? 정부나 지자체가 그렇게 주민들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어? 우리 욕쟁이는 윤서인 까자고 갑자기 신자유주의에다 시장 만능주의자가 돼버렸네. 정리하면은 너는 섬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쫄딱 망하는 건 물론 그 섬이 일본 전체의
취약점이라고까지 다 떠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반박을 당하니까 에이 누가 그렇게 다 망한데 이런 소리 하면서 논쟁 자체를 코딱지만한 섬에서 타격이 크냐 안 크냐 요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아주 비겁한 인간이야.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런 논점 이탈에 속아서 나한테 와서 댓글 달고 난리치는 인간들도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다음 세 번째, 인종주의자. 뭐? 나보고 인종주의자라고? 명동에 중국인들 많아져서 이전에 비해서 잘 안 가게 된 사람은 인종주의자야? 그럼 너는 뭐야? 네가 한 말을 다시 들어봐. 야 무슨 씨발 수렵 채집 원시 시대야? 쓰시마 사람들이 신석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니? 이게 뭐야? 아니 본인은 특정 직업군을 마치 통째로 미개한 원시 시대 사람들이라고 비하해놓고 나보고 인종주의자라는 말을 해? 지금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원시 시대 사람들이 아니야. 저기 제주도에서 수산물 채집하시는 해녀들 그리고 산에서 자연송이 캐는 사람들이 절대 원시시대 분들이 아니라고. 도대체 너는 얼마나 훌륭한 직업에 종사하길래 남의 직업을 그렇게 통째로 비하해? 그렇게 남의 직업을 싸잡아서 깎아내리고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남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기 전에 본인을 한번 돌아봐. 그리고 네 번째, 유인 국경 리더법. 뭐? 대마도가 이 법을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돈이 고작 33억이니까 이 법은 별게 아닌 거다. 떼끼! 형이 모르면 배우라고 그랬지. 얘가 법 이름까지 알려줬는데 자세히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또 윤서인 반박 좀 해보겠다고 헛다리 짚고 있네. 이렇게 생소한 거 자세히 파고들면 보는 사람들만 피곤해지는데 왜 자꾸 왜곡질을 해서 내가 더 자세히 들어가게 만들어. 먼저 국가에서 나오는 교부금 33억을 섬 내 한국인 매출 870억이랑 같이 놓고 비교한 건 진짜 지력을 의심해야 할 일이야. 아니 교부금을 그나마 비교를 하려면 매출 중에서 순수익이랑 비교를 해야지. 의구. 매사의 확대 과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오류가 나오는 거 아니야. 잘 들어 욕쟁아. 유인 국경 리도법은 단지 낙도에 돈을 보태주는 법이 아니야. 이 법엔 훨씬 더 큰 본질이 있어.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1953년에 같은 나가사키현에서 재정운동을 펼쳐서 만들어진 낙도진흥법이라는 게 있었어. 근데 이 낙도진흥법이 2017년에 유인 국경 리도법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법 이름을 잘 봐봐. 그냥 돈이나 지원해주는 진흥법에서 지금은 이름에 뭐가 추가됐어? 그래, 국경이 추가됐잖아. 국경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정확히 말하면 이 법은 대마도 같은 국경섬들에게 자위대를 증강시켜주는 게 진짜 핵심 본질인 법이야. 자위대 기지 배치하고 해상보안부 같은 관련기관 섬으로 옮겨서 인프라 확충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낙수 효과로 섬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게 가장 본질인 법이고, 그까짓 교부금 몇십억은 그냥 기존에 해오던 부차적인 보너스 같은 거야. 생각을 해봐. 그까짓 몇십억 주려고 기존에 있던 법을 국경이라는 말까지 넣어가면서 개정했겠어? 뭐 교부금 얘기하려고 이 자료 인용했었지? 근데 왜 이 가장 중요한 앞부분은 생략했어? 1. 국가행정기관 시설의 설치, 전략적인 해상보안체제 구축, 자위대 부대의 증강, 국가연구개발, 자연환경 보전 등의 기관의 존재, 그 직원의 거주는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 다 써있잖아 앞에. 아니 이렇게 법의 본질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저 뒤에 교부금 같은 것만 쏙 빼서 침소봉대를 하고 자빠졌어. 이건 다 알면서 왜곡했거나 아니면 누가 퍼준 거라서 직접 찾아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나한테 밟히려고 일부러 그랬거나 이 셋 중에 하나야. 어디서 자기들 맘대로 결론 다 내놓고 유리한 부분만 쏙쏙 빼와서 보여주는 식으로 왜곡질을 해. 자 봐봐. 이게 이 법의 원문이야. 1조가 목적, 2조가 정의, 3조가 국가의 책무, 그 다음에 4조부터 이 법의 기본 방침이 나와. 4조 1항 유인 국경 도서 지역의 보전 및 특정 유인 국경 도서 지역에 관련된 지역사회 유지의 의의 및 방향에 관한 사항. 4조 2항 국가 행정기관의 시설 설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이제 알겠어? 이제 이 법의 본질이 보여? 교부금 같은 건 저 밑에 14조, 15조에나 나오는 아주 부차적인 거야. 이 법은 교부금 나눠주는 법이 아니야. 국가가 어떤 지역을 먹고 살게 해준다는 건 단지 그 지역에 돈을 보내주는 것만이 아니라고. 백령도에서 해병대 다 빠져나가봐.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 센슈 대학에서 나온 자료를 하나 보여줄 테니까 잘 봐봐. 스시마는 전략적 해상보안체제 구축, 자위대 부대의 증강 등을 도모하는 특정 유인 국경 도서 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스시마는 전략적 해상보안체제 구축, 자위대 부대의 증강이 도모될 거라 생각된다. 즉 스시마는 자위대의 섬이기도 하다. 알겠어? 대마도는 관광섬이 아니야. 굳이 말하자면 자위대의 섬이야. 현재 보안 상황이라서 대마도에 주둔한 자위대의 정확한 인원은 알 수가 없지만 이걸 봐봐. 일본의 지역별 남녀 비율을 보면 대마도는 20대 인구가 남녀 비율이 100대 134야. 일본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젊은 층 남자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 이 섬에 얼마나 많은 자위대 청년들이 들어가 있는지 감이 좀 잡히지? 심지어 여기는 해상, 항공 자위대는 물론 다른 섬에는 없는 육상 자위대까지 들어가 있어. 어?
대마도가 관광섬이라고? 한국인이 안 가면 굶어 죽는다고? 에라이. 5번째, 3차 산업. 대마도의 3차 산업 비율이 높은 게 한국인 관광객 덕분이라고? 통 싸네. 아니 이딴 소리를 하려면 다른 지역도 좀 찾아서 비교를 해보라니까. 대마도의 3차 산업이 그나마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한 자위대 기지 덕분이야. 자, 여길 봐봐. 여긴 관광이랑은 거리가 먼 깡시골 아시아마치라는 곳인데 3차 산업 비중이 무려 80%야. 왜 이래? 여긴 뭐 한국인 관광객이 몰래 한 100만 명 가나? 아니야. 원래 일본은 3차 산업 비중이 높은 데다가 여기에는 항공자위대까지 있어서 저렇게도 높게 나오는 거야. 자위대가 주둔하면 3차 산업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대마도 바로 근처에 고또 섬으로 가도 진실이 보여. 대마도보다도 못한 이런 듣보잡 낙도도 3차 산업 비중이 무려 71%나 돼. 바로 근처 대마도의 67%보다도 훨씬 높네. 뭐 그래? 여기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먹여 살려? 천만에. 고또 섬의 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딱 1668명. 그 중에 한국인은 903명밖에 안 돼. 그래도 이렇게 3차 산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여기도 자위대 기지가 있어서 그래. 이제 알겠어? 일본의 3차 산업 비중은 한국인 관광객 같은 거 없어도 원래 높다. 자위대 기지는 소외된 지역의 3차 산업 비중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다. 대마도의 3차 산업이 버티는 이유는 자위대 기지와 노령화된 섬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관련업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 근데 자위대에, 큰 병원에 한국인 관광객까지 들끓는데도 대마도는 타 지역에 비해 3차 산업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 그만큼 대마도는 가난한 섬이고 1차 산업 비중이 높으며 본토에서 소외돼 있고 관광업 자체도 미미하다. 그나마 몰려오는 한국인 관광객들도 결국 자기들끼리 다 해먹지 섬 경제에 크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거야 이거. 내가 우리 욕쟁이 덕분에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증명만 되고 있어. 다음 6번째, 관광업에 대한 이해. 자, 그럼 여기서 대마도 관광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자. 우리 욕쟁이는 단체 관광 같은 거 안 해봤어요? 대마도 관광업이란 대마도에 꼭 비자 받고 거주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단체 여행은 크게 보면 모객과 샌딩을 담당하는 거대한 국내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소수의 현지 대응팀이 따로 있는 거야. 현지 대응팀은 랜드사라고 하고 그 소수의 현지 대응팀조차 대마도는 부산에서 스루 가이드가 동행해서 현지 일정을 다 케어하는 경우도 많고 이 스루 가이드들은 아예 부산에 살면서 출퇴근식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아. 한마디로 대마도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마도 안보다 대마도 밖에 더 많아. 따라서 연간 한국인 관광객 40만 명을 현지 거주 188명 한국인들이 다 케어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40만 명을 200명이 케어한다고 쳐봐. 이거 한 명당 1년에 2,000명만 상대하면 되는 거잖아. 2,000명이면 한 달에 166명인데 아니 한 명이 한 달에 166명 관광객 못 받아? 45인승 버스 4대도 안 되는데? 일주일에 버스 한 대씩만 받아도 충분한 숫자 아니야? 심지어 40만 명 중에서 한국인 대응이 필요 없는 자유여행객은 또 얼마나 많겠어. 내가 정리해줄게. 한국인 연간 관광객 40만 명은 현지 거주 한국인 188명이 그렇게 감당 못할 숫자가 아니다. 오히려 대마도 환경을 생각해보면 현지 거주 188명은 생각보다 많은 숫자다. 관광 많이 안 다녀본 티가 너무 난다 야. 우리 욕쟁이 여행도 좀 자주 다녀보고 그래. 다음 7번째, 대마도 관련 언론 플레이의 진실. 뭐? 대마도 관청에서는 힘들다고 언플하고 난리인데 윤서인 네가 뭔데 대마도가 안 힘들다고 말하냐고? 야, 너 초딩들도 다 보는 먼 나라 이웃나라 일본 편 안 봤어? 역시 일본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네. 일본인들은 혼내와 다테마에가 있다고 우리 이원복 교수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셨잖아. 대마도가 힘들다고 울고불고 언플하는 건 일본인들, 특히 가식적인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거칠애야. 한국이든 일본이든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더 땡기려고 그야말로 별 미친 척 우는 소리를 다 하는 게 기본인데 이 좋은 기회를 저 똘똘한 일본 사람들이 그냥 놓치겠어? 당연히 존나게 힘들다고 언플해야지. 아니 우리 욕쟁이는 언제부터 그렇게 일본 사람들의 말을 덥석덥석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이 친구는 윤서인이 하나 반박한다고 평생 친일 소리 듣는 나보다도 더 깜짝 놀랄 정도로 일본인들의 다테마에를 철석같이 믿고 막 이래. 진실은 그렇지 않아. 그동안 대마도 주민들은 한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불편한 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특히 대마도 관청은 한국인들의 대마도 부동산 매입도 엄청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었어. 우리가 중국인들이 제주도 부동산 매입하는 거 걱정했던 거랑 비슷해. 특히 대마도는 보안상 중요한 자위대 기지가 많은데 한국인들이 바로 옆에 땅을 숙박업소 짓는다고 마구 매입하면 걱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일본인들은 이번 한국의 반일 불매 운동이 오히려 섬 경제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한국인들을 털어버리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마도는 2017년에 개정된 법까지 등에 업고 자위대 증강과 중앙행정관청 유입 그리고 본토 관광객 유치라는 진짜 본심인 요 3마리 토끼 혼내를 물밑에서 엄청나게 추진할 거야. 이게 진실이야. 우리 욕쟁이는 일본을 너무 몰라. 이번 내 영상으로 어느 정도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둘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다들 알게 됐을 거야. 대마도는 망하지 않아.
뭐 다소 피해를 보는 특정인은 있을 수 있지만 그나마도 한국인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쫄딱 망하는 그림 같은 건 없어. 하물며 뭐 일본 본토의 타격? 쥐뿔도 없어. 이건 저 욕쟁이도 인정한 거야. 내가 사실 요 말을 저 입에서 끌어내려고 지난 영상에서 덧칠 하나 쳐놓기도 했었지. 그래서 이미 논쟁은 끝났어. 마지막으로 우리 욕쟁이 자신은 JTBC가 아니라고 그랬지? 그럼 이건 뭐야? JTBC 뉴스룸 팩트체크팀에 보이지 않는 손 임경빈 씨. 이건 뭐예요? 정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참여한 건 JTBC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첫 영상에서만 해도 본인이 패기 있게 팩트체크라는 말을 창조한 창조주처럼 큰소리 뻥뻥 쳤잖아. 그러더니 이제 와서 또 발 빼면서 나 JTBC 아니야. 나 정직원 아니니까. 호호호호 맨날 이런 식. 이 인간은 왜 이럴까? 본인이 한 말에 당당하지를 못하고 금방금방 태세 전환을 한다니까? 이 주간경향 기사도 봐봐. 본인을 뉴스룸 메인 구성 작가라고 큰소리를 뻥뻥 쳐놨잖아. 비록 프리랜서지만 본인이 뉴스룸에 크게 기여했다고 빵빵빵.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나 JTBC 아니요. 나 거기랑 상관없어. 그렇게 꺼드럭거리고 말아? 여기 뉴스룸 페이지에도 분명히 욕쟁이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사라졌네. 아주 다들 뒤에서 선 긋고 발 빼느라 바쁘시네. 하나만 해야지 하나만. JTBC 뉴스룸 팩트체크를 만든 위대한 창조주 권위는 누리고 싶은데 근데 그것에 따른 책임은 아몰랑. 내가 이런 인간을 상대한다는 게 너무너무 자괴감이 들어.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뭐 자꾸 윤서인이 밟혔느니 털렸느니 반박도 못했느니 아니 다들 왜 이래 진짜. 누군가를 상대를 안 하는 건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인 이유가 더 커. 마지막으로 이 기사의 밑을 보니까 본인이 피치워크라는 웹툰, 웹소설 기획사 같은 걸 운영한다고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게 뭔지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오네. NTR 마니아라니.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 걸로. 나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독특한 취향의 욕쟁이. 어쨌든 취향은 존중한다 이거야. 끝.